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께서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주간 동안 이렇게 일본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 관련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또 애청자들께서 댓글로서 와타나베 교수님을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을 다녀오셨죠? 네. 무슨 일 때문에 가신 거죠? 지난주는 JCPEC이라는 일본 버스 연합이 버스 단체들의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미국의 CPEC을 일본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유치를 해서 그랬군요. 한국에서도 지금 CPEC을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조금만 좀 우리 애독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의 선거 캠페인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 버스 연합입니다. 버스 연합. 공식적인 이름이 미국 버스 연합이군요. 예, 맞습니다. 댄 슈나이더 위자님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 캠페인을 크게 벌여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께 했던 그런 기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일본 버스 연합을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열었었고, 한국에서도 버스가 하나로 뭉쳐서 그런 연대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게 이제 JCPEC, 일본의 보수연합 행사, 컨퍼런스였나요? 네,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에 다녀오셨군요. 교수님,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2017년도 전체를 좀 뒤돌아보고 내년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좋아합니다. 어떤 예측이 나왔을까요? 이게 주간 현대라는 잡지에 나온 주간 현대. 이게 일본에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나온 그러니까 12월 30일호에 나올 기사입니다. 이게 미리 나왔는데요. 미리 나왔군요. 그러니까 미국 북한 개정 가능성이 100%다. 전쟁이 꼭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전쟁 개전 가능성 100%.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외교관이 이렇게 단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사인데요. 이게 어느 외교관이죠? 이 외교관이 고이즈미 정권 시대에 북한을 이렇게 방문했던 북한 반장으로서. 북한 반장. 일본 외교관. 일본 외교관. 그러니까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라다 다케오. 하라다 전 외교관. 하라다 전 외교관이 반드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서 또 계속 북한 붕괴설은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있지만 이제는 최대 위기 상황이다. 최대 위기 상황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2월에? 2월에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 해야 되는데 핵실험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올림픽 못 오겠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예측이지만 예측이지만 2월에 핵실험이 일어날 것이고 일본의 주간 현대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일본에서는 특히 작년 1년 내내 가장 큰 이슈가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청수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거기서 스님이 올해 한자를 한 글자를 쓰는데 북이라는 것이 2017년도 통틀어서 가장 큰 이슈. 북한의 북입니다. 북이라고 써서
국민들도 다 교감했었다는 그랬군요. 그 정도로 그랬군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었고요. 예, 제가 그 어제 그 아라키 가스히로 교수님을 뵀는데 그 말씀이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일본의 저작거리에 계시는 아줌마들까지도 이 심상치 않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들의 관심사가 다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에는 워낙 뭐 미사일 발사도 계속적으로 일어났었고, 뭐 5월, 8월, 9월 세 번이나 뭐 IRBM이 발사를 했었고, 또 뭐 ICBM 발사로 2번이나, 뭐 7월달 그리고 11월달 2번이나, 뭐 화성 15호까지 이렇게 발사가 됐었고, 그리고 뭐 핵실험도 6차 핵실험도 9월 3일 날 일어났었고, 그랬죠. 뭐 그 18년도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뭐 하라다 전 외교관께서 그 100%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100% 이야기를 100% 하셨는데요. 것이다. 우리의 예측이 과연 적중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다른 옵션도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 대화 채널도 열려고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중국까지도 냉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시를 당하고 시진핑이 보낸 그 친서를 가지고 보냈지만은 완전히 무시를 당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까지도 거의 뭐 포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년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 시대가 되고 나서 광명선절, 김정일 생일 그때 그 시기에 핵실험을 강행해 왔기 했어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2월 16일 날 이번에 그 18년도 2월 16일 전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 그때가 평창 올림픽인데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그 트럼프 정권도 이제 군사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분은 그 한국 중앙일보 그 통일문화연구소장님이신데요. 그 이용종 소장님, 이용종 소장님이 아마 그 개전, 그러니까 전쟁 시기는 4월쯤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계속 뭐 75일 동안 침묵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희망을 걸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시간 벌기에 벌기에 지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기에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이게 북복을 강행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레드라인 넘어도 남은 훨씬 전에 넘었지만은 뭐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무슨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킬라인이에요. 킬라인. 완전 킬라인이 되고 레드라인은 뭐 벌써 넘은 지가 옛날이고 지금은 킬라인인데. 평창 올림픽도 그 3월 18일 날 폐막을 맞이하는데 그 군사 합동 훈련도 연기를 시켰지만은 이제 폐막하자마자 대대적인 한미 합동 군사 연수가 시작될 것이다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가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군사 합동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은 근데 김정은이가 그 평창 올림픽 하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직 그 답장은 없죠. 그렇죠. 연기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섣불 지고
그 불 속에 띄워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서피라는 게 뭐냐, 그 볏짚 마른 거 있죠. 네. 볏짚 마른 거. 예. 그 얼마나 불 잘 붙어요. 그건 예. 화약이에요. 예. 불만 맞다 되면 확 붙잖아요. 예. 이거를 등짝에 쥐고 예. 불 속에 띄워준다.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타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제안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해달라. 이것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정말 그 망동입니다. 망동. 자살행위.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그게 평창올림픽에 그 테러 행위의 기회를 주는 그렇죠. 그런 꼴이 되는. 그렇죠. 예. 또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트럼프 정권도 그 과거에도 뭐 시리아 폭격도 전격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징크스도 있습니다. 뭐 동계 올림픽 전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징크스도 있고.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소치 올림픽 했죠. 예.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동계 올림픽 전후가 가장 위험한데 이게 끝날 때쯤 이미 중국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만 명 수용소, 예, 난민 수용소 만들고 있다고 하죠.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이제 진짜 개전 시기를 4월쯤에는 3월 18일 지나서 4월까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시진핑이 네. 11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께 3월까지 개전은 절대로 피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3월 달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중국에서 일어나는 사정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인민대표대회에서 모든 간부 인사도 이루어지고 재편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사 상황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 그런 국내 사정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 그렇게 피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끝나면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은 구심력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3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오히려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 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설적으로. 올해 2월이 아주 내년 2월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아까 일본에서 예측하신 하라다 외교관께서는 2월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랬는데 2월 이게 중국의 시진핑이 전국 인민대회를 하든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이 되든 이거는 사실 자기들 사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3월 이전에 어떤 일이 끝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서울 불바다설은 얼마나 위험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여력이 그러니까 북폭을 했을 시에는 그렇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북폭을 하더라도 이쪽에 어떤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하라다 외교관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라다 외교관님 하신 말씀도 있고 한국 측에서 아까 이영정 씨? 이영정 이영정
문화일보 네네. 저기 중앙일보 기자 그분이 하신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뉴스는 없으십니까? 그 후에 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북한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에 뭐 핵실험을 하든 또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이제 김정은 일가는 끝장이 났다. 끝장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뭐 중국도 이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에 이미 북극 지역에 이미 멸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김정일 멸장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을 받아서 13년도에 국경 가까이 있는 하산에서 북한 나선까지 54km의 철로를 완성시켰고 그 철로 지하에다 유사시에 김정은 일가가 만명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하산까지 이미 지금 김정은은 망명할 준비를 완전 무결하게 계획하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산까지만 탈출할 수 있으면 거기서 또 우라디오스톡 군항을 걸쳐서 북극해 무르만스크 군항에 가서 북극권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스발발 제도에 거기에 멸장 까지 다 지원. 망명 준비를 완전 철저하게 갖췄네요. 망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때 저희가 주도권을 어떻게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자유통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앞이 안 보이는군요. 그것이 좀 앞이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립시다. 김정은은 이미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 같지 못하다는 예측을 했고 또 북한의 통치자로서 긴 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북극 지방에 별장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권을 차지한 자들이 김정은에게 계속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양 떨고 비굴하게 굴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기 정권은 괴뢰 정권이 될 텐데 뭐 김한솔 씨가 되더라도 그거 차기 정권을 결정하는 카드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3자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거기는 최령해가 아니에요? 최령해? 최령해가 올라온 게 아니고? 최령해 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괴뢰 정권이 될 것이다. 괴뢰 정권이 될 것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최령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령해 부위원장이나 뭐 김한솔 씨를 세워서 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뉴스는 없으십니까? 네, 뭐 이렇게 어쨌든 2018년도에는 굉장히 1년 사이에 북한이 크게 변한다. 북한은 꼭 망한다 이거였죠. 아유 교수님 이렇게 너무 중요한 정보를 감사합니다. 또 일본 언론을 하시다가 혹시 이상한 소식이 딱 잡히면 딱 굳이 이날이 아니어도 빨리 전화하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는 게 또 우리들의 예의니까.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에 태극기 집회에서 아주 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팬덤이 완전히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심정이 좀 벅차서요. 왜냐면은 일본인으로서 여러 가지 은혜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지켜온 것도 한국이 삼판선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일본 무너지고 맞습니다. 미국이 무너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하신 일이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땅에다가 밟다 못해 능력하고 정말 모욕을 했죠. 지금 그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가 이승만 학당 지금 1월 6일 날부터 할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평상시에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해 주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이승만 학당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일본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는지 국제적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1904년에 감옥에서 쓰신 독립정신 책은요, 국경을 떠나서 모든 인간들이 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그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강한 나라가 된다는 어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1904년에 쓰신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꼭 이 독립정신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의 꿈을 가지신 분들 꼭 독립정신 정말 통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이 독립정신을 필독서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정말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나라에서 해주는 게 복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독립적인 스스로 근데 밥은 자기가 벌어 먹고 살아야죠. 그러고 자기 그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면서 옆에 혹시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복지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한테 복지 해줘. 누가 해줘요? 대통령?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뭘 해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눈물이나 흘릴 줄 알고 웃을 줄만 아는데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쇼에 나와서 웃어주고 울어준다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책임진다.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책임지고 조금 남는 여력을 이웃과 타인에게 이렇게 좀 나누어준다. 맞습니다. 이게 복지인 거예요. 이게 복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의미가 좀 달라져가지고 일본인들은 그래도 그런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도 좀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서 일본도 좀 개선해야 됩니다. 독립정신 독립정신, 자주 독립의 자주 독립이라는 게 나라가 독립한다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정말 전 국민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 늘 이렇게 또 한국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방에 앉아가지고 일본에서 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